칼럼 내용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서 본사의 편집 방향이나 방침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자본주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분석했던 칼 마르크스는 제품의 생산에 중점을 뒀다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현대를 소비사회로 정의한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가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차별적인 구매를 하게 됩니다. 즉, 브랜드로 인한 차별화 상품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에 바로 이를 기호가치라고 말합니다. 기호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잣대인데요. 세계 3대 명문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는 기표라는 뜻이고, 기표는 부와 젊음을 상징하는데 값비싼 귀족적인 등의 기호가 모여서 상류 문화라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기호 소비가 존재의 이유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브랜드를 추구하는 열풍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기호 소비의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최고의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비서로 입사한 안드리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저널리스트가 꾸민 그녀는 딱 1년만 버티기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게 된 그녀는 선물로 받은 명품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죠. 그러나 세계의 패션계를 리드하는 거물로 권위적인 편집장 미란다가 내리는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미션과 혹독한 업무로 삶의 질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이 원했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CNBC는 1월 12일 2022년 명품 구입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약 20조 9천억 원을 지출한 한국으로서 전년보다 2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확산된 나라에서 명품 소비로 사회적 지위를 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빈부격차는 극심하고 정치의식과 사회정의 그리고 공공의식은 떨어지지만 자기 과시를 위한 사치품 구매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입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3초백, 구찌 가방은 5초백이라고 회자됩니다. 거리에서 3초 또는 5초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한국은 외제를 선호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의상은 신분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관리들은 그 직급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관복을 착용함으로써 신분의 고하를 확립했죠. 성당 신부의 사제복이나 승려의 가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제품의 유입으로 일제가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소비시장은 빠르게 일본 자본에 애속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서 식료품에서 전자제품까지 미제 열풍이 불어서 암암리의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상품의 기능이 구매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미국 문화가 한국의 정신과 사회를 지배하게 되죠.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일한 최강국이 되면서 고도의 소비사회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쇼핑몰과 백화점, 스포츠센터, 영화관 등이 건립되고 프로스포츠중 군중몰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명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IMF 시기에는 가진 자들이 고가의 사치품을 더 많이 구매했는데 과시 소비를 통해서 중하류층과 자신을 구별하려는 차별화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양반계층은 일제시대를 거치며 몰락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폭등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신흥 부유층들이 재산을 계급의 유일한 척도로 인식했습니다. 즉 부유층은 있으나 상류층이 없는
물질 만능이 되어버린 역사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형태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명품 소비를 풍자한 개그 이것은 팔에가머 이것은 굿자가 럭셔리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기능보다는 브랜드에 집착한 고가 패딩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등골이 희게 되죠. 명품이라는 브랜드에 함몰된 유행은 명품 여행이나 명품 제품을 넘어서 명품 가정, 심지어는 종교에도 명품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당신이 사는 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라는 아파트 광고가 있죠. 아이들의 입에서 빌거나 휴거란 단어도 유행합니다.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는 휴먼시아 브랜드의 주공아파트에 사는 거지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기성세대의 몰지각성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는 차별과 혐오뿐입니다.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잠깐의 기쁨과 유한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욕망으로 가득 차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더불어 산다는 말은 허공 속의 메아리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사회는 병들어가고 공생과 정의는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